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댄 건 지방세였는데요.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다 보니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영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 정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입 감소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올 상반기 보통교부세는 각각 7,144억 원과 4조 941억 원으로 2년 새 1조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세입 역시 2년 새 5,500억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바꾸거나 조정할 때 가장 먼저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함께 대안을 가지고 조정하거나 바꾸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두 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당분간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번에도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전남 인구 감소 지역 기초단체들 역시 이제서야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요. 반드시 지방 세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세수 개편은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팍팍해진 지방 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25도, 영광 24도 등 23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순 34도, 광주 33도, 여수 31도 등 31도에서 34도로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한 달 넘게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양식어류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가 모두 379명 발생한 가운데 어제 해남군 마산면에서는 반일을 하던 80대가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양식어류, 가축 폐사 피해도 속출하면서 넙치와 우럭 등 어류 약 392만 마리와 닭과 오리 등 가축 피해 약 19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13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저출산 여파로 인구가 줄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군이 전남에만 6곳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암군과 곡성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진료 현장을 강동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암 3호 보건소가 오래간만에 어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진료실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진료합니다. 영암군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다시 시작된 것은 무려 20년 만입니다. 그동안 영암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프면 광주나 먹포로 이동해 원정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의 주말에는 거의 못 가고요. 평일에는 광주나 목포로 많이 다녔습니다. 보건소에 소아과가 생겨서 많이 좋아요. 애들 아픈데 목포까지 멀리 안 가서 너무 좋아요. 소아 진료 기피 현상으로 귀해진 소아과 전문의를 시골까지 모셔오는 데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활용됐습니다. 젊은 분들이 아이가 아팠을 때 인근 지역으로 병원을 가게 돼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었고요. 이거를 고향사랑 기금 덕분에 전국 최초로 소아과를 운영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이제 전남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곳은 구례와 보성, 신안, 담양, 곡성 등 5곳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곡성에서도 오는 27일부터는 광주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옥가 진료소를 주 2회 방문해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 역시 고향사랑 기부금이 활용됩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소아 청소년 대상의 전문 병의원이 시골에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 공백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21일 국회 개원 뒤 개원식도 못 열 정도로 경색 상태에 빠져있던 여야가 대표 회담을 준비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도 여야 어디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여야의 정쟁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5일 예정이었던 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과 입원으로 한동안 미뤄졌지만 다시 날짜가 잡히면 실무회담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시고 저희 국민의힘도 오로지 민생을 생각하면서 협력하고 정치를 복원할 생각이 확고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최상병 특검법 등 정치 현안과 금투세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느냐입니다. 전세 사기 대책과 간호법 등 민생 현안도 다뤄질 예정이지만 지역 현안은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회담 외에 원내대표단이나 상임위별로 지역 현안이 논의될 만하지만 우선 대표 간 회담에서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담이 무산되거나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경우 후속 논의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별로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 회담이 상당히 오랫동안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호남 현안을 챙겨왔던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 보니 더더욱 지역 소외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환경보호 제품을 선보이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산업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265개 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에너지 예측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산하기관 연구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대학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4부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A 회사가 전남대병원과 연구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B씨와 병원이 A사에 2천만 원을 공동배상하라는 1심을 유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책임연구원이었던 B씨는 2019년에서 2020년 병원 산하센터에서 근무하며 A사의 소프트웨어를 20회 불법 복제 사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B씨의 직접 고용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를 지휘 감독한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제32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첫날에는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장기자랑, 임방울 선생 예술혼 모시기 행사와 전야제가 열리며 둘째 날부터 각 분야별 예선과 본선이 진행됩니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4천만 원, 부상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사회적 경제 우수 제품 특별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35개 업체가 참여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전통주류 등 천여 가지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전남 사회적 경제 쇼핑몰인 녹색나눔을 비롯해 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2024년 전라남도 사회조사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전남에 거주하는 19,000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도민의 생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10개 항목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 면접 조사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